내 말을 믿기 바란다. 스스로를 실현한 위대한 예술가와 수많은 사이비 예술가들, 그러니까 그러한 실현을 꿈꿀 뿐인 절반짜리 예술가 혹은 4분의 1짜리 선지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온전한 거장의 능력을 가진 예술가에게 적합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른 느낌을 준다. 자기의 진리에 맞고 또 자기한테 적합한 개념들을 창조해야 하는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붓에 공작새 장식을 가져다 단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습작 작가로, 언제나 미숙하게, 언제나 뒤편에 노예이자 모방자로 예술의 하인이며 숭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술은 영원히 여러분을 대기실에 버려둘 뿐이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 매번 아직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새 작품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의 작품을 내세우려고 애쓰는 것, 삼류의 사소한 성공에 집착하고 문학 서클을 조직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진정 괴로운 일이다. 여러분이 쓰고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 모든 것은 그저 흉내내기, 빌려오기일 뿐이다. 그저 이미 나름의 무게가 있고 가치를 지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환상을 반영할 뿐이다. 채 익지 않은 씁쓸한 열매만을 주는 거짓 상황이다. 곧 여러분이 속한 무리 속에서 적의와 경멸, 심술이 퍼져갈 것이고 각자 모두 타인을 경멸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자동으로 경멸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치명적으로 경멸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별 볼 일 없는 작가의 상황이란 언제나 거절당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 거절은 가차없이 냉정한 거절이다. 즉 자기 작품을 절대로 좋아하려 들지 않는 독자의 거절이다. 두 번째는 보다 모욕적인 거절로 자기가 표현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현실의 거절이다. 세 번째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진정 발길질하듯 별 볼 일 없는 작가에게 한 방 날린다. 그것은 바로 예술의 거절이다. 정작 예술 곁에서 피난처를 얻으려 애쓰는 자를 예술은 무능하고 열등한 인간으로 멸시하는 것이다. 치욕의 절정이다. 또한 결정적인 고립이 시작된다. 별 볼 일 없는 작가는 사방에서 조롱당하고 여기저기서 서로 뒤섞이는 거절들에 짓눌린다. 3번을, 그것도 매번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거절당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어먹은 사람은 도망가서 어딘가 몸을 감추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명예를 개걸스레 탐하며 대낮에 활보하는 무능이 건강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은 딸꾹질이 나지 않겠는가. 우선 이것부터 대답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 생각에는 뒤세스 배가 몽크레티엥 배보다 더 맛있고 집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몽크레티엥 배를 뒤세스 배보다 더 좋아하는가? 여러분은 베란다에서 버드나무로 만든 안락 의자에 앉아 편안히 그 배를 맛보는 걸 좋아하는가? 너무도 수치스럽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수치스럽고 또 수치스럽다. 나는 철학가도 이론가도 아니다. 여러분에 대해 말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그저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 없다. 거절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없는 불능이요. 거절당한 영혼, 아무도 향기를 맡지 않는 꽃,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사탕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이 모든 것은 언제나 나에게 거의 육체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나는 그런 비현실을 참을 수가 없다. 시내에서 예술가를 만나서 그가 감내해낸 거절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동작, 말, 신앙, 열정, 문장의 쉼표, 모욕, 자부심, 연민, 고통, 이 모든 것이 가장 불쾌한 거절의 냄새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나는 수치심에 휩싸인다. 그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의 헛된 꿈이 그걸 의식하는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말하겠는데 이제 별 볼 일 없는 작가에게 적합한 태도를 만들어내서 굳건히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직업상 형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문체에 민감하고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드름 피우는 이런 거짓 상황을 아무 반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정 놀랍지 않은가. 형식과 문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닌가. 인위적이고 범속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 범속한 말밖에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채택해야 보다 위험 있는 방법으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진실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도 위대한 대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머저리로 만들고 그토록 많은 근심을 일으키는 그 예술과 거리를 두어야만 위험을 지킬 수 있다. 우선 예술이라는 말과 예술가라는 말을 영원히 거부하라. 이제 더 이상 그 말들에 빠져들어 그저 단조롭게 되씹어대지를 말기를.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조금씩은 예술가가 아니겠는가. 인류는 종이나 화폭 위에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가. 한 아가씨가 머리에 꽃 한 송이를 꽂을 때, 대화 도중 유쾌한 농담이 불쑥 튀어나올 때, 어슴풀에 땅거미가 질 즈음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 이 모든 것이 예술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예술가와 나머지 사람들을 그렇게 이상하고 바보같이 나누어야 한단 말인가. 자랑스럽게 예술가라고 자처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술을 한다고 해야겠죠. 라고 말하는 게 더 건전하지 않은가. 사실 여러분처럼 그렇게 작품 속에 담긴 예술을 숭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째서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바흐의 푸가를 들으며 황홀경에 빠져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을 단순한 상투성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문화적 영역이 얼마나 불순하고 불안정하며 불완전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은 모두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과 예술의 관계를 미학적 감동으로 축소시켜 놓고 또 그 감동의 순전히 개인적인 양상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 연결 없이 오직 각자 자기 마음속 혹은 위장 속에서 예술과 소통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다. 사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감동들이 섞여 있으며 또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 감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단상에서 쇼팽을 연주할 때 여러분은 그 음악의 마법이 한 천재 예술가의 천재적인 연주를 통해 청중들을 열광시켰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로 열광한 관중은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른다. 쇼팽이 천재였다는 걸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만큼 열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흥분한 관객이 박수를 치며 앙코르를 외치고 날뛰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누구나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희열과 지극한 감동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타인을 모델로 하여 자기의 감동이 커가는 것이다. 사실은 음악회에서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음악에 빠지지 않는다. 청중들은 각자 자기 옆 사람을 모델로 함으로써 결국 모두가 음악에 도취된 기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분명 한 집단의 사람 모두가 서로서로 흥분시킨 연유에야 그 외적 신호들이 그들 내부에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우리의 감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음악회에 가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성한 예술의 제단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 말이다. 이 경우 우리의 경탄은 존경심의 표시이고 제2의 수행일 뿐이다. 도대체 이 아름다움에서 어디까지가 진정한 아름다움의 몫이고 또 어디까지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의 몫인지 말할 수 있는가? 인류는 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하지만 어느 누가 그 선택을 둘러싼 상황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작가들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달달 외우며 배우기 시작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한다. 만일 그만한 에너지를 다른 예술가를 판별해내는 데 쓴다면 분명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호메로스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수많은 요소들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만큼 수많은 대부분 미학 외적인 요소들이 한 예술가와 그의 작품의 위대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와 예술의 은밀한 관계는 이렇게 음침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순진하고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요약할 것이다. 영감이 떠오른 시인이 노래하고 열광한 청중이 귀를 기울이나니.